있고요.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제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할 것 같고, 오늘 구조가 괜찮은 이유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어가면 다음 우리 이어서 강의하실 강의는 그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오늘 하실 때 역할극들도 조금 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조금 넘길 때 과감하게 딱 받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은 이제 한 30년 넘었는데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연치유 식이요법 가르치고 있고, 요리를 좋아합니다. 요리를 좋아해서 특별히 저는 요리를 좀 배웠기 때문에 요리하는 의사 이걸로도 좀 알려져 있고, 제가 기능의학이라는 파트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통합의학에 의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데, 제가 2003년도에 리오단 센터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괜찮은 그런 곳에 가서 저기 리오단 선생님 밑에서 좀 배워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독거노인을 한 20년 이상 방문 진료를 많이 했었고, 그와 이제 조금 영역을 넓혀서 그게 이제 해외 의료 봉사도 그 길로 좀 넘어가서 좀 네, 경험도 해보고, 제가 또 경험 안 해본 파트 중에 죽음을 닥쳐 있는 의사 아니 환자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역할들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패진 돌다가 막걸리도 한 잔씩 따라드리는 역할들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뭘까, 나한테 닥쳐져 있는 이 죽음을 앞에 둔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그분들한테 또 어떻게 코칭할까, 뭐 그런 역할들도 쭉 해봤고, 그리고 제가 배웠던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을 다 해주면 제가 코칭을 배울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06년도에 전 따로 코칭을 배웠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그걸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금 현재는 집이 분당 쪽인데 한 20km거든요. 딱 1시간 걸리고 지하철로도 1시간 걸리고 하는데 제가 그냥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캡스톤 마크되어 있는 거는 제 사명서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재미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사실은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이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왜 코칭이 필요할까? 코칭을 해야 됩니다. 코칭을 해야 되는데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5가지 주제죠. 만성질환, 뭐 거기서 코칭 방금 이제 강의하신 이빈영 교수님이 그 쭉 나열된 거를 그렇게 어떻게 종합해서 거기 하나로 딱 뭉쳐서 내한테 당장 내 앞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모델과 스킬 알려드릴 거고, 변화의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요즘 한두 가지 약 이상의 약을 많이 드시기도 하시죠, 그죠? 거기에는 뭐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당뇨병, 암 다 포함되고, 만성호흡기 질환, 비만까지도 다 포함되죠. 뇌졸중을 포함한 것들도 다 되고. 잠시만요. 이 자리가 목을 마르게 하네요. 네, 그런 질환들입니다. 제가 여기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3년도니까 이게 10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0%가 암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 24% 돼 있는데, 그리고 심장질환이 한 10% 정도 되고, 밑에 있는 뇌졸중이 한 7% 정도 되고, 그리고 당뇨가 한 3% 되고, 자살이 이 정도고,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렇게 되는데, 폐렴이랑 폐혈증이랑 코로나19 빼고는 만성질환입니다. 한 75%를 차지한다고 하죠. 잠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제 사망률이 올라간 거고요. 이 자료는 그냥 구글링해서 그냥 우리나라의 사망
뭐 통계 딱 치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래서 4분의 3이 만성 질환하고도 관계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만성 질환의 코칭을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동안 쌓여 있던 걸 보니까 의료 현장에서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진정한 의미의 코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윤용호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플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논문에 썼죠. 코칭을 하니까 환자들이 더 잘 낫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코칭으로 접근해서 이걸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한테 코칭을 했더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헬스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페이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걸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아마 학과가 개설된다면 이런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환별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에서 코칭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뭐 시스테믹 리뷰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니까 이 시스테믹 리뷰 여러 가지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면, 제가 2006년도에 배우고 난 뒤에 저한테 연세대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실습을 났습니다. 2명 또는 4명 정도가.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처음에 코칭 강의를 일단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숙제를 내줍니다. 너 그 친구들이랑 둘이서 한번 코칭 해봐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확인하고, 직접 환자들을 볼 때 실습을 시켰습니다. 실습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방문해서 한 달 간격으로 나왔는데, 네 번째 방문했을 때는 제가 독거노인 방문 진료할 때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고 그 애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항상 이 숙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내주거든요. 우리 자연치유 식이요법에서 내주는 숙제인데, 꿈을 그리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2023년이면 2033년에 갔을 때 당신한테 벌어질 10년 동안 벌어질 일을 미리 그려라. 10개만 딱 그리자. 그거를 3인칭 시점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현재 시점으로, 구체적이라면 날짜까지도 적어봐라. 이러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다 내주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학생들한테 발표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코칭이 진짜 뭐냐?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박종원 감독입니다. 네. 1982년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분이 아주 청소년 세계 축구대회에서 4강에 안에 들었던 그런 아주 그랬던 분이죠. 올해죠, 올해. 네. 이분 누군지 아시죠? 감독. 기아 누구죠? 이범호 감독입니다. 네, 이범호 감독. 이 두 명의 코치가 어떻게 다를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종환 감독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스파르타식이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선수를 데리고 고원지대, 그때 멕시코였거든요. 적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훈련을 빡세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이 한양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카프레이드 이렇게 했죠. 이런 방식의 축구 감독이 있었고,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형님 리더십. 이게 딱 보면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고 자신들의 야구를 펼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게 코칭이거든요. 네. 그 원조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인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히딩크입니다. 네. 히딩크의 옛날 모습입니다. 네. 굉장했죠. 2002년도에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의 축구 문화를 바꾸면서 4강까지 올라간 거죠. 네. 이 히딩크가 축구장 안에서 이렇게 경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뛰는 거는 박지성이가 뛰고 저 뒤에 보이는 안정환입니까? 네. 저 선수들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들이 잘 뛰게 만들까를 이분이 현장에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제가 병을 낫게 하지는 않잖아요. 스스로가 만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가 실천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 환자분 또는 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 상담에 코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코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저는 따로 그때 병원 문을 닫고 제가 개업하고 있을 때인데 문을 닫고 그 과정을 이제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 CEO를 위한 비즈니스 코칭 과정인데 사실 의사들을 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저랑 같이 들었던 분들은 뭐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기업에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걸 의료 현장에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랑 같이 했던 분 중에서는 기업가도 있었습니다. 기업가도 있었는데 이분은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더라 해서 자기 회사에 가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전파시켰더니 이중률이 훨씬 낮아지고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더라. 직원들이 그걸 위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코칭은 만성질환에도 물론 해당되지만 많은 분야에서 다 해당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전략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사람이더라. 그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냐? 결국 코칭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책도 있습니다. 티머시 골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시면 뭐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행동을 배우는 것 물론 익혀야 될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자신만의 리듬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테니스를 더 잘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나를 극악에는 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양궁 같은 데서는 결국 자기가 이 싸움이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란 뭘까? 결국 코치, 즉 다시 말하면 히딩크 감독이 파트너 또는 지원자가 되어서 코치 받는 사람 박지성 선수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그 박지성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제 앞에 있는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만성질환을 극복해야 되는 그 사람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칭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내가 바라는 목표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더 나은 단계로 이어가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인데 사람은 대답이 아닌 질문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두 개 식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두 번째 식과 첫 번째 식이 5 플러스 5는 10이다 하고 네. 밑에 있는 족을 보면 1 플러스 9도 10이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냈을 때 밑에 있는 것을 내면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끔 얘 정도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얘는. 네, 이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 고민하면 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3류의 리더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고 2류 리더는 타인의 힘을 사용하지만 1류 리더는 뭘 사용할 것 같아요? 아까 대답을 잘 하시던데. 네. 뭐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네. 타인의 지혜입니다. 저는 제 지혜를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지혜를 빌립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잘 빌려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는 그냥 단체였죠. 단체. 하지만 의료도 지금은 1대1입니다. 제가 하는 그 기능의학이 중요한 이유가 개인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처방하기 위해서 그게 나온 건데 결국 이게 의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의료 현장에서도 자기 적용을 시킵니다. 네. 옛날에 산업사회가
이런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평 조직이고요. 옛날에는 뭐 까라면 까야 되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요즘 그렇게 돌아갑니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 회사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박종환식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칭의 철학이로 친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해답은 그 사람이 갖고 있고, 찾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내가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그들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추천한 운동 방법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일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렇게는 접근을 안 합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네.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 내부에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이 누굴까요? 유명한 코치였을까요? 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갈릴레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산무도 개인적인 사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작 단계부터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기여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역할극을 잠시 들려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이쪽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이크를 넘기려 했는데 양쪽 사이드로 한번 넘겨서 역할극을 잠시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하나를 잠시만, 마이크 혹시 있습니까? 네. 그쪽 파란색 옷 입으신 분한테 잠시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의국장이죠. 1년차 민정들이 당장 연장 공부시켰는데 당장 한 가지에 선생님 교육받은 민감국을 얼마나 잘 지정시키는지 모르겠는데 1년차 의국장이 대빵이죠. 대빵이 실제로 시켰는지 그래서 의국장으로 1년차 오늘 면담 어땠나? 뭐 그렇죠 뭐. 뭐 그렇다니 첫 면담을 가졌으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게. 좀 떨리네요. 생각보다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자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문제점이요? 많죠. 뭐 처음이라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환자 이야기는 잘 들어주었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 그건 그렇고 교육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환자와의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니스 파악이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어. 생각나? 그리고 환자가 질문하는 것에 핀트가 맞는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냐? 원래 그렇게 초점을 못 맞추나? 그건 의사로서 문제 있어. 교육 실컷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환자 표정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선 처리 중요하다고. 잘 좀 해봐.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그래. 그래도 생각만 하면 어떡해. 실천으로 옮겨야지. 잘해보자고. 떨려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떨린다고 했지. 그걸 누가 도와주겠나. 떨리는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하여튼 더 노력해봐.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하기 힘들어. 내가 가르쳐줬던 것 있잖아.
그것을 중심으로 노력해봐.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여기서 성공하려면 할 수 없어. 노력해야지. 알았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떨렸습니다. 처음 해본 거라 뭐 또 기분까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에서도 교육을 받고 까라면 까고 굉장히 도대식이라서 이렇게 했죠. 네. 하지만 이제 역할극을 조금 바꿔서 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잠시 우리 남자분한테 넘겨주시겠습니다. 옆에 왼쪽 분한테 마이크를. 아, 네. 네. 아, 제가 그 극장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환자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네.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나?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청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했었거든요. 좋아, 고생 많았어. 다음번에 그 환자와 면담을 더 잘하려고 하면 무엇을 달리 해보겠나? 대화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떨렸거든요. 떨지 말아야지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어서요. 환자의 면담은 항상 긴장이 되지. 나도 그랬거든. 자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긴장이 해소될까? 그게 어디 쉬워야죠. 제가 계속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핵심에서 빗나가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환자와의 면담에서 환자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려면 자네가 어떻게 하면 될까? 글쎄요. 제가 경청을 지금보다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질문이 쉽지 않네요. 대부분 환자들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타인의 문제점을 자신의 문제점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보다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경청을 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 중요한 발견이야. 앞으로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나?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동료와 함께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내게도 알려줘.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는데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피드백 해주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특히 그 어국장님이 목소리를 쫙 깔면서 야 너무 역할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네, 존중해주죠, 그죠? 네, 공감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목소리까지 쫙 깔아주면서 네,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개방된 질문과 또 경청도 잘해주고 첫 번째 케이스랑은 사실은 코치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행 계획까지도 나아가게 만들고 예. 그런 차이점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역할을 해봤습니다.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목표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이 쪄 있는 상태다. 현실은. 그럼 살을 빼야 되는 목표가 있을 거. 또
또 하나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목표는 운동을 하게끔 만들고 항상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둥을 해결해 주는 것은 총 5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1단계는 무엇을 코칭할 것인지를 맞추는 과정, 초점 맞추기죠. 2, 3, 4단계가 있고 5단계는 마무리. 그럼 1단계 초점 맞추고 5단계 마무리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만 알면 되겠죠. 거기에 첫 번째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발견을 했으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실행에 옮기게끔 만드는 과정. 옮길 때 장애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거. 그 단계입니다. 저걸 머릿속에 딱 넣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초점 맞추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능성 발견하고 실행 계획 세우고 장애 요인이 뭔지 한 번 더 발견하고 하고 그 중간에 스킬이 5가지 필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맥락적 경청부터 해서 이해까지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What do you want입니다.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원하는지가 헷갈리면 안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코치를 받을 때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무작정 들어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요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면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리까리하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리까리 들어가면 안 되고 분명히 초점 맞추고 시작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발견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어떤 시도를 해봤느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 계속 질문 던지면서 그 사람이 파악해야 됩니다. 운동하는데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들어간다. 안 됩니다. 운동을 하겠는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운동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딱 발견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하루에는 몇 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네. 그 운동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운동을 계속 실행 계획 세우라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운동을 그 사람이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런데 혹시 그거 할 때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 요인이 극복할 수 없다면 다시 단계를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가야 되니까 장애 요인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 마무리까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 환자분들한테 적게끔 만들어요. 제 앞에서. 그럼 딱 내밀고 사인까지 딱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왔을 때 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칭에는 스킬이 5가지 필요합니다. 맥락적 경청, 발견 질문, 메시징, 인정, 이해인데요. 맥락적 경청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딱 그림을 보여주면 아실 거예요. 흔히 배우자 경청이라 그러죠. 이제 결혼 생활이 한 20년, 30년 되다 보면 딴짓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떠들면 좀 조용히 해봐라 그러고. 네, 안 듣습니다. 네, 안 듣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 막 뭐라 하면 이제 TV 보다가 뭔 전화 소리 하느냐고요. 이게 배우자 경청이랍니다. 네. 그다음 수동적 경청인데 옆에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얘는 딴 생각하면서 다른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얘처럼. 네.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 참 좋죠. 저 인형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네 저렇게 눈을 마주치면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경청입니다. 맥락적 경청.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와 있는 데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맥락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맥락적 경청할 때는 자신의 의지를 다루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열심히 듣기보다는 상대방과 함께 해야 되고요. 성급하게 내가 막 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 어떤 반응을 할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듣고 파악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서 가끔씩 그것도 가끔씩입니다. 대화 중간에 기회를 받습니다. 기회를 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지 코치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맥락적 경청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땐 그 사람의 음성이나 어조나 표정, 뭐 제스처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말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더라도 딱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파악하는 이야기고. 발견은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이 핵심입니다. 질문이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코치하는 사람 지 호기심으로 질문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내가 이거 궁금한데 아닙니다. 예, 맥락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오리가 깨깨 올려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런 메시징을 만약에 던지고 싶을 때는 중립적 언어를 써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봐요.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 내 말을 전혀 안 듣네.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이런 말들도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깔끔하죠. 예를 들면 당신 성적은 어떤 우수하다. 내년에 문제없이 성질 안 하면 우수할 겁니까? 이 중립적 언어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이렇게 당신 참 잘했다. 성진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네. 중립적 언어입니다. 변명 그만두고 언제 행동할 건지 기분 나쁩니다. 이런 대화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언제 실천에 옮기나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도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해야지 막연하게 칭찬하면 아, 이 빨리 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진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할 때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담긴 거는 제가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기 암 환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또는 대학병원에 그 환자가 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환자들이 실망하거나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의사는 그렇습니다. 사기 암 환자고 내가 당장 해줄 게 없으니까 그 환자를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론부터 내고 나는 다음 환자를 봐야 되고 바쁘니까 그냥 대부분 넘어갑니다. 근데 환자들은 어디에서 실망하느냐 하면은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도 내를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참 고생하셨다. 또는 감기 환자가 와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말을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도 꽤 많습니다. 그게 어그리먼트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차이점이라는 거. 네. 그래서 환자들을 대할 때 저는 항상 이 언더스탠딩하고 어그리먼트 이거는 반드시 구분하고 반드시 언더스탠딩을 하고 넘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칭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초점 맞추고 마무리하고.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능성 발견하고 그거를 실행할 것 만들고 장애 요인 제거하는 거다. 이거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칭 스킬은 5가지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제가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yes 케이스인데, no 케이스인데 살 빼러 와서 네, 했던 케이스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보시면 지가 잘난 의사는 이렇게 지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기분 나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스 케이스는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죠. 여기는 나 코칭 의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야기를 적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민영 교수님께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변화에는 요 아까 흡연에 관한 거, 금연시키는 거, 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요 5가지 단계를 대부분 거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무관심한지, 심사숙고인지, 그 다음에 준비는 돼 있는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 요런 단계, 변화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 무관심한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예. 코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무관심한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마치 관심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해주면 이 사람이 절대로 변화 안 합니다. 무관심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절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르익을 때까지 적어도 심사숙고하는 정도까지 가면 그때 코칭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관심한 건 what do you want 하더라도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주의 좀 둡니다. 그래서 오늘 코칭 5단계, 스킬 5개, 변화 단계 말씀드렸고요. 결국 저는 인공지능 나오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저런 청진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초음파가 저렇게 발달되는 포터블 초음파도 나오고 하더라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저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거는 아마 인공지능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칭은 먼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가지 영상을 잠시만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레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 1분짜리 플레이인데 맞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연하 뒤에는 누가 있었냐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하의 비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습니까? Just relax and stay close to yourself and believe in yourself. And stay in the moment and just do what you do. Because she's fantastic. 연하는 이미 환상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대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다 해답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의미대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코칭은 그 사람이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마지막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항상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항상 하고 싶어하고 또 그거를 사명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